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풍수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업하기 인도보다 한국이 낫다 이겁니다. 인도보다 한국이 낫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인도 모디 총리가 우리 한국 기업인들을 불러서 우리 기업인들을 자꾸 인도로다가 와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인도에서 기업을 하면 많은 협조를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등등 계속 이제 꼬시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 기업들한테. 물론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사관계 등등 해서 정치 여러 가지로 현실이 어렵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업하기 좋습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지에 대한 것을 풍수적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국입니다. 물의 나라입니다. 물. 그리고 인도는 화의 나라죠. 화. 그러면 이 물하고 불은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수국화, 물이 극한단 말이에요. 불을. 그러니까 이 물과 불이 만나면 우리 남녀관계 궁합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궁합이 인도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수국화가 되기 때문에 맞질 않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물론 물이 지질 않습니다. 물이 극한단 말이에요. 물이 불을 극한다. 물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한테 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수하지만은 이제 불편한 관계가 자꾸 되는 거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로 가서 물론 이제 발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대국이 돼요. 세계적인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 전에도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후에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도로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저는 인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풍수적으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풍수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학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의 영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이 인도로 간다 그러면 저는 90%는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으로. 70%는 대성공, 그 다음에 20%는 망하진 않게 한다 이거죠. 최소한도 발전은 하되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제가 90% 우리 기업이 100개가 간다 그러면 90개는 저는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풍수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인도로 갈 수 있는 기업은 꼭 가야 되는 기업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볼 때에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를 하겠죠.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령 이제 오행으로 봐서는 이렇죠. 월남전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 월남전에서 미국은 전쟁에서 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겼어요. 왜 그러냐? 그 월남이라는 것이 오행으로 보면은 그 불의 나라입니다. 불. 화의 나라죠. 미국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의 나라입니다. 금. 그래서 화, 극, 금. 이 불이 금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남하고 이 오행으로 보면, 풍수적으로 보면 월남이 지질 않는다 이겁니다. 미국한테. 그 미국이 뭐 어느 나라든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데 월남한테는 졌잖아요. 그래서 이 오행으로 보면, 풍수적 이치를 보면 미국이 진 이유가 바로 풍수였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인도와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중국이 토의 나라 아닙니까? 토. 그 토극수. 토가 극을 한단 말입니다. 물을. 그래서 토극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렇게 중국한테 지배를 당하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물이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오행을 내가 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만큼은 그런 이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워낙 큰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그렇지만 땅도 그렇고, 그런 아직 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나라지만, 수의 나라로서 강한 나라지만 워낙 작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지배를 지금까지 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전쟁이든 뭐를 했든 우리가 뺏기진 않은 그 이유가 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인도로 가는 것보다 한국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그 부호들이, 또 기업들이, 또 유명 인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축이란 말입니다. 중심이에요. 부모란 말입니다. 세계의 부모다. 세계의 부모라는 게 뭡니까? 결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면 세계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안 되면 세계도 안 되는 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의 이치가 알게 되면 많은 세계인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다. 저는 너무 미래를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볼 때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 얘기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행 이치를 봐서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 미래도 역시 틀림없이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에도 어떤 한 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숭례문이 불타서 없어질 날이 온다. 그때로부터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국민은 다른 나라가 살아야 된다라고 한 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긴 맞았어요. 숭례문이 불타면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청계천이 갈라져 있어서 나라가 망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계천에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숭례문도 불이 난 거죠. 계속 나라가 안 좋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 나라에 살기가 어렵게 되니까 다른 나라가 사는 게 좋겠다라는 한 분의 예언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분, 같은 시대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사명당이 갱신한다. 명당이 발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아주 신선히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데 왜 다른 나라를 하느냐? 다른 나라가 살게 되면 후회를 한다.
이런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과 제가 연구한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는 아마도 뭐 몇 년 안으로 이 느낌이 오고 뭔가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3년 후에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들 참고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게 되면 저는 저대로의 여러분들한테, 기업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명당을 내가 해준단 말입니다. 풍수에서 결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흥하고 망하는 걸 풍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명당을 해주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풍수학이라는 그 믿음이 없고, 풍수학자들이 풍수라는 것을 완전히 어떤 정말 활용하는 방법을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국민이, 나라가 잘 몰랐지만 이제 완전하게 밝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가 가령 풍수학적으로 50%의 그 길지를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90%를 가능합니다. 더 효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근원적인 연구를 해놨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로 가시는 분은 가시란 말입니다. 꼭 가야 된다면. 그러나 우리가 참았다가 우리 한국 땅에서 기업하는 것이 더 앞으로는 유리하게 된다. 큰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마침 이런 그 기사를 써냈기 때문에 저로서 풍수가로서는 이런 조언을 또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